에이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봐 제목 보세요. 기사 급등 뒤 덮침 경고등. 항상 이래 기사는 보면 한 발 늦다니까요. 자, 리플 가격 내릴 거라고 제가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텔레그램 방에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까지 내릴 거다 공유를 22일날 한창 이제 여러분들 기대에 부풀어 있을 때 제가 공유를 해드렸고요. 자, 조금 있다가 차트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이런 기사들은 다 후행성입니다. 차트가 완성되기 위한 재료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적 분석을 해야만 하는 거고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XRP 리플의 조정이 시작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공포를 대비해야 되는 시점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리플은 반드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가격으로 움직일 것이고 우리는 지금 더 싸게 리플을 더 많이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긴 말 할 거 없이 차트 보러 가입시다. Let's go! 자, 안녕하십니까. 자타공인 리플 분석 기능장 트레이더 데이빗입니다. 자, 제가 리플 이렇게 조정이 나올 걸 어떻게 알았냐. 자, 제가 원래 점쟁입니다. 점쟁이. 농담이고요. 자, 이 고점이 만들어질 때 움직임이 지난 비트코인 109K 고점을 만들 때와 100% 동일했다.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 막 2억 가나 막 이러고 있을 때 제가 환희에 차 있을 때 조정이 올 거다 이렇게 말했다가 욕을 푸지게 얻어먹었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때도 제 분석이 맞았습니다. 자, 여기 고점이 만들어지기 직전의 조정 요 부분이 이제 강세 삼각형 형태로 출현을 했다.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가 유의미한 고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올해 초부터 제 영상을 보고 대응하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계실 겁니다. 먼저 여기였죠. 리플이 본격적으로 1,000원짜리가 되던 그때 다들 환희에 차 있었습니다. 이때도 그 타이밍에도 제가 푸지게 욕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5,000원 근처에서 반드시 수익 실현하셔라 이렇게 제가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한 5,000원 근처까지 갈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크게 조정이 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 저점 2,426원 요 구간도 2,440원 근처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제가 확신을 가지면서 이 고점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조정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 세 구간을 뽑아놨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제일 확률이 높은 자리인데 2,310원부터 2,440원 요 사이까지 떨어진다면 진짜 절 한번 박으시고 감사하게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6월 중순쯤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도 이제 원하는 물량을 다 못 담았다고 요쯤 방송을 했죠. 그래서 한 2,700원까지 내릴 거다.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적극적으로 이때도 권장드렸습니다. 정말 많이 내려온다면 2,700원 근처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내려올 때마다 리플은 신규나 추가로 매수하시는 게 답입니다. 자, 리플 초보분들은 제 영상 하나만 보셔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리플로는 수익 올리실 수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하락하다가 지지가 나오는 구간도 제가 이때부터 말씀드렸죠. 올라가더라도 이 구간에선 저항받고 내릴 거라고. 근데 이 구간을 힘있게 뚫고 올렸으니까 다시 이렇게 리테스트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차트 진짜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지지 저항 하나만 잘 보셔도 매매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자, 그리고 업비트 차트에는 왜곡이 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에 김프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제일 많은 바이낸스 차트가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이낸스 차트로 보겠습니다. 자, 바이낸스 리플 1시간 차트고요. 어떻게 리플이 하락할 거를 미리 알았냐면요. 여기 고점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요 조정 모양이 이렇게 A, B, C, D, E 강세 삼각형으로 출현을 했다. 이런 강세 삼각형이 출현한 다음에 만들어지는 고점이나 저점은 대부분은 당분간 깨지지 않는 자리가 됩니다. 자, 강세 삼각형 경우에는 이런 삼각 수렴 많이 생각하셨죠? 근데 강세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이 이 추세 방향대로 형성이 됩니다.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B 파동과 D 파동의 움직임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A파보다는 B파가 길어야 되고 C파보다는 D파가 길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올라가려는 힘이 크니까 추세 방향대로의 파동이 자동적으로 길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되고 나서 분출하는 범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각형에서 가장 긴 내부 파동 길이 강세 삼각형에서는 당연히 요 B파가 제일 길겠죠. 요 길이 말하는 겁니다. 요 길이. 자, B파 길이를 여기 2파 종점에다 갖다 댔을 때 161.8%보다는 높게 분출을 해야 되고 261.8%는 넘기면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분출 범위가 200%가 넘으면 중요한 고점이나 저점이 나타났다는 확신을 가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비트코인 109K 고점도 마찬가지고 지금 리플 차트를 보시면 여기 200% 라인은 안 넘었어요. 그죠? 자, 요게 무슨 뜻일까요?
분출이 200%가 넘으면 뭐라겠습니까 방금 중요한 고점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런데 안 넘겼으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당분간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은 받겠지만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이미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를 안 넘겼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더욱 확신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강세 삼각형의 종점, 여기 A, B, C, D, E파의 종점, 여기 말하는 겁니다. 한 단계 더 큰 파동에서는 전체의 이제 38.2% 되돌림 위치에 E파의 종점이 위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리플 차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보나치를 그어보면 정확히 지금 38.2% 구간에 E파의 종점이 위치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큰 그림으로 4시간 차트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전체 A, B, C 파동이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A파 대 C파 비율도 지금 1대 1.618로 아주 아름다운 비율로 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조정이 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구간에서. 자, 그런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여기가 이렇게 연장된 플랫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플랫 뒤에는 그 지그재그란 파동이 못 나옵니다. 지그재그가 뭐냐면 이렇게 X 나오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재차 하락할 수 있는 지그재그란 파동이 이제 하락폭이 제일 큰 조정 파동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출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 뒤에 이제 X 나오고 또 플랫이나 아니면 플랫 뒤에 X 나오고 이렇게 수렴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런 연장 플랫 자체가 수렴의 시작일 수 있어요. A, B, C, D, E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이제 텔레그램 방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물량을 수익 실현을 완료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서 더 담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어디까지 조정이 내려올 수 있을까요? 지금 제 텔레그램 방에 요 글 써놓은 거 보면 여기까지 하락이 이어질 거다. 여기까지는 무조건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확히 요 구간에 왔어요. 왔는데 이 내심 추세선이 상당히 작년 말부터 신뢰도가 높았어요. 여기 보면 지지저항이 계속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이런 구간을 뚫고 내렸다가 다시 리테스트하고 재차 돌파를 했는데 다시 이렇게 리테스트한 움직임이 반드시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대로 오르기만 하면 근데 리플은 좀 쉬운 그림이 완성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조정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힌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요거는 주봉인데요. 주봉 캔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지난 고점이 만들어진 캔들의 종가 여기 상단 부분을 정확히 지금 리테스트를 해준 모습이에요. 요런 흐름은 상승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리플 차트가 조정이 완벽하게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이른 타이밍입니다. 이제 겨우 이렇게 한 파동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ABC로 올렸다가 재차 하락하는 그림도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최악의 그림은 뭐냐면 A 나오고 B 나오고 C가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1, 2, 3, 4, 5 하고 이런 확산 터미널 형태로 나오는 게 제일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만약에 이런 확산 터미널이 나온다 그러면 오르더라도 이런 구간 맞고 다시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요거는 물론 겁먹으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렇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아직 살아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어차피 리플은 어디까지 내리든지 1차 목표가인 15,000원 구간까지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봉상에서 아직 상승 추세가 강력하기 때문인데요. 리플은 진짜 꾸준히 이렇게 내릴 때마다 조금씩 더 담아가셔도 걱정이 1도 안 되는 코인입니다. 차트에 이제 힌트가 어느 정도 생길 때마다 텔레그램 채널에 바로바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아직 여기 텔레그램 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다가 제가 링크를 넣어놨어요. 그거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플은 단기 투자에 적합한 코인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진정한 부를 가져다줄 얼마 안 되는 코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꾸준히 제 영상 보시면서 같이 물량 늘려나가시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꿈만 같던 경제적 자유라는 아주 달콤한 목표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방치했었던 개인 채널을 다시 좀 운영하려고 합니다. 코인 공화국이라는 채널인데요. 영상 설명란에다가 제가 요거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오셔서 요 구독 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 영상이 올라오는 채널이 몇 개 되는데 웬만하면 이제 여기 개인 채널에만 영상을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모든 영상을 보시고 싶으면 여기 코인 공화국 구독 좀 눌러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긍정적인 온체인 데이터 하나 그리고 부정적인 온체인 데이터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먼저 긍정적인 거부터 보시죠. 자, 일단 먼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바이낸스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 지금 나타났다는 겁니다. 강한 상승이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코인베이스나 뭐 여타 거래소가 아니라 바이낸스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구간
이런 구간, 노란색 박스 쳐놓은 구간들을 보시면 바이낸스 현물과 선물의 갭이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이 될 때,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오랫동안 음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양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23년도부터 이 데이터는 상당히 좋은 신뢰도를 보여줘 왔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상승장이 시작된다? 그러면 이 길이를 보시면 역대 최고죠, 지금.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우려되는 온체인 데이터도 있는데요. 빨간색과 이 검은색 선을 보시면 여기서 극명하게 나뉘죠. 빨간색은 거래소에 있는 USDC의 양을, 그리고 검은색은 테더의 양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테더는 이렇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USDC는 상당히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죠. 자, 거래소 안에서 USDC와 USDT가 가지는 의미, 요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이게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 유입 유출량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USDC는 아시다시피 블랙록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서클이, 그죠? 코인베이스와 서클은 서로 지분 관계로 엮여 있고 블랙록의 현물 ETF 감시 공유 계약이 코인베이스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USDC를 사용한다는 것은 현물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걸,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자, 테더가 많이 쓰인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러면 선물에 대한 수요가 높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처럼 USDC가 이렇게 줄어들고 테더가 급격하게 많아질 때는 시장에 레버리지가 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레버리지가 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USDC는 빠지고 USDT가 늘면서 레버리지로 시장 가격이 유지되게 된다면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악재에 너무나도 취약해진다는 겁니다. 몸빵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본격 상승이 일어날 때 USDC가 미친 듯이 들어오면서 현물을 떠받쳐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웬만한 악재가 생겨도 그냥 무시할 수 있지만 지금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딱 봐도 지금 엄청난 양의 USDC가 빠져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막연한 상승을 바라고 우리가 희망에 부풀기보다는 시장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판단하고 돈을 잃는 다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눈치 게임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뭐 상승 사이클이 끝났다, 시즌 종료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3분기가 될지 4분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알트코인들이 힘을 받는 시기는 분명히 올 겁니다. 다만 그 양상은 예전 사이클과는 다르게 진행될 거라는 게 분명해진 겁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다. 이게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자, 우리 전체 크립토 시장에 있는 돈 중에 60%가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유지가 되면서 이 60% 도미넌스가 붕괴된다는 거는 그 돈들이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이동하면서 본격적인 알트코인들의 폭등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이 말인즉 우리가 다가오는 알트코인 시즌을 준비할 기회가 그만큼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가올 알트코인 시즌 폭발적일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있는 절대적인 돈의 양이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게 늘었으니까요. 그렇지만 2017년 아니면 21년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어땠죠? 온 동네 사람들이 막 리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코인 저 코인 아무거나 막 이름 마음에 든다고 사도 하루에 수십 %씩 수익이 나던 시절이었죠. 낭만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장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수많은 기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선택받지 못한 수많은 알트코인들은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은 절대 안 그럴 것 같죠? 시장은 생각보다 냉혹한 곳입니다. 특히 아직까지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더더욱이요. 여러분이 혼자 시장에서 사투를 벌여서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교육 자료나 뉴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알트코인 분석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설명란에 있는 링크 누르셔서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디오스.